매주 목요일마다 시민들이 알아두면 좋을 유익한 건강 정보를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시민 건강 플러스. 오늘 주제는요. 화창하고 화사한 날씨와 함께 시작되는 살과의 전쟁에 대해서 준비해봤습니다. 단순히 다이어트가 아니라 오늘은 비만과 건강한 신체 관리에 대한 정보들 전해드릴 텐데요.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소예경 부장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요즘 워낙 몸매 관리에 신경 쓰는 분들도 많고 또 그리고 비만이 아닌데도 비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네. 지금 비만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2016년도 예.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따르면요. 네. 서울시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25.5%. 아하, 예. 네. 전국 기준으로 보면 28% 정도가 비만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예. 성인 기준으로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 정도는 비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본인이 스스로가 비만이라고 생각하는 율은 좀 더 높게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40%까지도 자기 스스로는 비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다이어트를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사람들의 비율은 60%까지도 나타나고 있어서 예. 아마도 비만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그렇게 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비만 4분의 1 중에 속해가지고 네. 제가 요즘 다이어트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비만의 종류가 있더라고요. 네. 예. 비만은 원인적으로 보면 원발성하고 2차성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예. 원발성이라는 거는 원인을 정확히는 모르지만 예. 여러 가지 위험 요인에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나타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예. 대부분의 90%의 비만이 원발성 비만에 속하고요. 예. 2차성은 이제 다른 질환으로 인해서 비만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예. 대표적인 게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나 쿠싱 증후군 같은 게 있고요. 예. 정도에 따라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비만학회에서 기존에 이제 과체중이라고 부르던 거를 비만 전 단계라고 지정을 했고 이 비만 단계를 단계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보면 허리 둘레랑 연관해서 봤을 때 동반질환 위험도를 저렇게 표시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내가 동반질환이 어느 정도 위험성이 있는지를 알아볼 수가 있는 표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내장 비만에 대해서 네. 관심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네. 이거는 어떻게 다르죠? 내장 비만은 보통 이제 복부 비만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피하에 지방이 쌓이는 경우가 있고 내장 주변에 지방이 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장 비만의 경우는 내장 주변에 지방이 쌓여서 내장 비만을 일으키게 되는데 정확하게 진단하자면 CT로 진단을 해야 됩니다만 진단 과정이 좀 어렵기 때문에 보통 허리 둘레를 재서 남성의 경우에는 90cm, 여성의 경우에는 85cm 이상이 되면 내장 비만을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굉장히 저한테 절망적인 얘기를 자꾸. 그런데 비만 관리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걸 비만을 그냥 방치하면 어떤 위험에 빠지는 거죠? 비만을 방치하면 비만에 이제 합병증이 발생이 될 수가 있겠죠. 대한비만학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비만인 사람이 비만이 아닌 사람에 비해서 심장에 있는 관상동맥 혈관 질환은 4배 정도의 위험성, 뇌졸중은 6배 정도, 고혈압 발생은 12배, 당뇨 발생도 6배 정도의 위험성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비만 관리를 직접 하려고 하면 좀 장벽들이 많아요. 일단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돈도 꽤 많이 들더라고요.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좀 조사해 오신 게 있다면서요? 네. 질병관리본부에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사회경제적 수준이 좀 낮은 층에서 비만이 더 증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소득 수준이나 교육 수준하고도 관계가 많은데 소득 수준과 경제적으로 교육 수준이 낮은 경우에 있어서 비만율이 더 높고 신체 활동률도 더 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만 인구 중에서 취약계층들에게 특별한 맞춤형 어떤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나요?
그렇죠. 예. 그 사회 경제적으로 이분들이 이제 신체 활동률도 떨어지고 예. 지역사회 운동 시설에 대한 접근율도 떨어지기 예. 때문에 그분들에게 더 그러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되고요. 서울시 사업은 어떤 게 있나요? 서울시에서는 지금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해서 예. 그 통합 비만 예방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는데 예. 이제 기존에는 비만에 대해서 뭐 단선적으로 뭐 한 가지 경로를 통해서만 치료나 예방을 위해서 힘을 썼다면 예. 이번에는 이제 특히나 아동이고 하기 때문에 식이라든가 그리고 신체 활동 그리고 사회 심리적인 지원까지도 모두 통합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소년 비만은 나날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청소년 비만이 늘어나는 이유가? 사실 청소년들이 성장기이고 신체 활동을 급격하게 증가를 시켜줘야 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외적 환경이 그렇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사실 뭐 집밥을 먹을 수 있는 기회도 예전보다 훨씬 더 줄어들고 그렇죠. 있고요. 하루 종일 거의 앉아서 공부를 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신체 활동이 형편없이 모자란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또 이제 입시에 대한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 이런 걸 겪는 청소년들도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럴 경우에는 체내에서 코티졸이라는 그런 호르몬이 나와서 비만을 더 유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생각해 보면 그때도 입시 준비를 했었지만 정말 많이 놀았거든요. 좀 체육도 막 많이 했고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정말 몸을 갖다 많이 썼는데 지금은 성장기인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그렇죠. 그 신체 활동이 부족해서 비만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충격입니다. 그러면 이 비만 청소년들을 위한 이제 예방 프로그램 같은 건 제공되고 있나요? 네,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서 서울시는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뭐 아동뿐만이 아니라 생애 주기별로 맞춰서 비만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하면 제일 좋잖아요, 이걸. 그렇죠. 학교하고 하기 위해서는 이제 교육청하고 협력이 잘 돼야 되고요. 그래서 서울시가 교육청하고 MOU를 맺어서 비만 예방 프로그램을 정책 개발하고 또 학교를 통해서 이것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주변 같은 경우에는 그린 푸드 존이라고 해서 200m 정도 내에서는 그런 불량식품이나 위해 식품들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금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에도 많은 그런 뭐 당이 높은 음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하기는 요즘에 이제 학교나 학교 주변 가까이에서 또 청소년 무슨 문화센터 이런 데에서도 그런 청량음료 파는 자판기가 사라졌더라고요. 그거 하나만 해도 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자, 마지막으로 비만 관리 해결을 위해서 일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좀 소개를 해주시죠. 다 아시는 것들인데요, 사실. 뭐 그리고 실천하기는 어려운 것이기도 합니다만 이제 따로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하기보다는 본인의 작업 환경이나 뭐 일상생활에서 신체 활동을 가급적 높이도록 가만히 앉아 있거나 누워 있지만 말고 뭐 중간중간 스트레칭도 하고 뭐 그리고 대근육을 쓰는 것이 굉장히 에너지 소모량이 높기 때문에 이제 스쿼팅이라고 하죠. 그런 운동을 이렇게 실시를 한다든가. 스쿼팅은 간단하게 어떤 이렇게 수영과 같은 건가요? 아니요. 이렇게 주구리고 앉았다가 일어서고 하는 걸 반복. 스쿼트 같은 그런 거요? 스쿼트를 하는 이제 그런 것도 바람직해 보이고요. 옛날에 벌 받을 때 오리걸음 이런 걸 많이 했었습니다, 스쿼트. 그렇죠. 그게 살 빼는 데 도움이 됐군요. 네네. 그리고 뭐 직장인들 보면 요즘 제가 느끼는 거는 이제 식사를 하고 나서 다들 카페를 찾아서 들어가서 디저트하고 당이 높은 음료들을 이렇게 마시는 걸 많이 봅니다. 사실 그거보다는 산책 코스가 좀 마땅치 않더라도 주변을 걸으면서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가져주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뭐 가족 단위로 주말에 같이 운동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좀 좋은 음식을 적게 먹고 또 열심히 몸을 움직이면 비만은 뭐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겠죠. 오늘 말씀 소혜경 부장님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